울산 CBS 라디오 시사팩토리 100.3 새로운 코너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폭력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상식이죠. 그런데도 폭력이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될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곧잘 일어납니다. 가정 내의 폭력과 성폭력, 아직 우리 사회가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관용적인 태도마저도 보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 작지만 커다란 발걸음을 뗀 지 25년이 된 울산 여성의 전화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소울 멤버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뭉치의 뭉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김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쨍하고 해뜰날 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 여성의 전화, 소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여성 긴급전화 1366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울산 여성의 전화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저 또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정말 잘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여성의 전화가 25년이 되었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뭉치님께서 여성의 전화에 직접 다녀오셨죠? 현장 분위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울산 여성의 전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번에 처음 다녀와 봤는데요. 울산 여성의 전화는 반구동에 있는 동천체육관 맞은편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책상 2개에 대표님과 부대표님이 나란히 앉아 계셨고요. 좀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아주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네, 따뜻한 곳이군요. 울산 여성의 전화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박동주 대표님께 직접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울산 여성의 전화가 울산에서 생긴 지는 25년 됐는데 주로 폭력 피해 관련 인권 상담이라든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으로서는 이게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과 인식 개선까지 같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라는 명칭 때문에 전화 상담이 정말 많이 올 것 같은데요. 하루 평균 몇 건 정도의 전화가 오나요? 사실 여성의 전화 일하면은 하루 종일 전화만 받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여성의 전화가 만들어질 때 폭력 여성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화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전화라는 명칭이 생겼는데 저희는 전문 상담소를 운영을 하지 않고 일반 상담을 하고 있어서 상담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하루에 평균 1-2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전문 상담과 일반 상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담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폭력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1366, 해바라기 산다 이렇게 전문 상담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담건이 올 때는 저희가 1차 상담을 하고 그 전문 상담소로 연결을 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외에 부부 상담이라든가 자녀 상담, 이혼 상담 이러한 상담들을 주로 이제 저희가 그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 여성의 전화는 전화 상담이든지 아니면 방문 상담이든지 이렇게 상담 신청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경로로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나요? 경로는 다양한 채널로 오시는데요. 이제 울산에서 여성 인권단체로서 오래 있다 보니까 좀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언론 홍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좀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 덕분에 또 이렇게 홍보가 잘 되면 저희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더 홍보가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상담 중에는 어떤 상담이 가장 많은가요? 저희한테 오는 상담은 아무래도 폭력 관련해서 상담이 많기는 해요.
그 상담은 전문 상담소로 보내고 폭력 피해 여성들 외에 많이 오는 게 부부 간의 갈등 문제로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데이트 폭력 건수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여성의 전화에서는 이렇게 폭력 상담이 많은가 봐요. 그렇다면 폭력 상담을 해결하시는 중에 법률이라든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데 또 애로사항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애로사항은 참 많은데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를 못해요. 항상 뒤에서 따라오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고 해결하다 보면은 그 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제도적으로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나 법률적인 부분 이런 것도 많이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지 않은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폭력 피해 여성들이 그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인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어떤 억압과 폭력 이런 걸로 나에게 맞추게 만들지 말고 자유를 주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소유하고자 하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구속? 이런 거부터 작은 폭력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울산 CBS 라디오 시사 팩토리 100.3 새로운 코너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울산 여성의 전화 박동주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요? 기억나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3년 정도 계속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꾸준하게. 그분은 해결을 위해서 전화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본인이 우울하다든가 힘들다든가 이럴 때 누군가가 알아주는 거를 원해서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 이제 친구 같아요. 그분이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나네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분은 진짜 현명한 분이네요. 좋은 곳으로 대화 상대를 찾으셨네요.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는 그 표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대표님 멋집니다, 정말. 네, 울산 여성의 전화에서 상담을 하시면서 피해자들을 가까이에서 많이 지켜보실 텐데요. 복합적인 감정들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는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다른 사건은 피해자한테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데 여성폭력 피해 이런 사건들은 여성폭력 피해자한테 관심을 가져요. 사회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대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폭력 피해의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조심하라는 거? 밤늦게 다니지 말라는 거? 이러한 대처 방법을 얘기하기는 참 그렇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가해자가 안 생기게 우리 사회에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대처 방법으로 이런 건 어떨까요? 전기 충격기, 모든 사람한테? 네. 국가에서 모든 여성들한테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그거를 지급해 주는 건 어떤가요? 그거 지금 좋은데요? 초등학생들한테도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도 아이들 가방에 호루라기 달아주는 것도 있죠? 호루라기 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야광색으로 빛나는 가방 씌우개도 있고, 가방에 다는 액세서리 같은 것도 있고, 너무 좋아요. 네, 그런 거. 것들을 많이 확산하고 있거든요. 네.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만큼 우리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그런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적극 환영입니다. 여성의 전화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요? 피해자들 지원할 때도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제가 더 보람 느끼는 건 뭐냐면은 주부로 들어오셨다가 자원봉사로 들어오셨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시고 사회에서 또 자기 몫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볼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나 많은 성장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처음에 여성의 전화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네, 저는 사회복지 쪽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면서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이러한 인권단체가 있는 것도 알게 되었고, 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곳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성의 전화에서 사람을 모집을 하고 있었어요, 인원을. 그래서 지원을 했었죠.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네요. 사회복지 쪽으로 일을 하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일하시겠지만 그래도 힘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업무 시간이 길다는 거, 퇴근 시간은 6시예요. 근데 저희가 그 비영리 민간단체라 보니까 회원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력을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급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소수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퇴근 시간이 사실 없는 게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고요. 심적으로 힘든 거는 상담을 하면서도 해결이 안 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심적으로 힘든 부분은 그렇다 해도 육체적인 부분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니까 저희 또 피해를 입었거나 뭔가 상담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런 분들 때문에 힘들어도 견디고 일하시는 게 아닐까요? 다른 상담소 같은 경우 24시간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울산 여성의 전화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저희는 24시간은 할 수가 없고요. 6시까지 하고 그 외 시간은 1366이나 해바라기 센터를 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아니면은 데이터 폭력이나 이런 건들이 생겼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1366으로 먼저 신고를 하시면 다 연계가 되거든요. 아니면 저희 전화번호 244-1555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근 시간 9시부터 저녁 퇴근 시간 6시까지 상담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244-1555 여성의 전화잖아요. 근데 말이죠. 전 남자란 말이에요. 전 어디다 전화를 걸어야 될까요? 혹시 남자들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그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남성들 상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꼭 근데 처음에 물을 때 전화를 하셔가지고 남자도 상담이 가능합니까?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여성의 전화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렇지 상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여성의 전화라고 전화 못하는 거 아니니까 남성분들도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형성 님도 곧 전화하실 것 같네요. 늘 외롭고 늘 혼자고 꼭 연락드려서 어머니 품과 같은 따뜻한 조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것 같네요. 제가 제일 큰 수혜자인데요. 울산 여성의 전화는 남성들 상담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이나 112 혹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하시거나 지금 이야기 나누었던 244-1555 울산 여성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여성의 전화 박동주 대표님,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울산 CBS 라디오 시사팩토리 100.3 새로운 코너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울산 여성의 전화에서는 상담뿐만 아니라 교육,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울산 여성의 전화 폭력예방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민선 센터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폭력 예방을 위해서요. 성폭력 예방, 성희롱 예방, 가정폭력 예방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학생 대상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까지 그런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자료도 만들고 함께 공부도 하고 교육도 나가고 하는 일을 우리 강사 선생님들하고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실질적인 해결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난타 동아리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봉사 활동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난타 교육을 하고 공연도 또 함께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함께 했던 그 어르신들이 제가 봉사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흥겨워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게 좋죠. 지금까지 울산 여성의 전화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박민선 강사님도 만나봤고요.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다른 자원봉사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교장으로 정년 퇴임을 하고 지금 현재 울산 여성의 전화 부서 노인 상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한열입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경로당을 갔다가 약 한 100여 곳 넘게 방문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그 고민이라든지 어르신들의 그 문제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매월 한 번씩 혼자 계시는 독거 노인들에게 반찬 봉사를 해요. 지금 제가 한 3년째 반찬 봉사를 하고 있는데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소외된 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어울림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그럼 울산 여성의 전화에서 2년째 활동을 하고 계신 다른 자원봉사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의 전화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은주라고 합니다. 그전에부터 여성의 전화는 인권 운동을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같이 이제 다른 데서 수업하시는 분의 소개로 오게 됐습니다. 여성의 전화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나요? 네, 작년에 북산 이동에 자서전 만들기를 했거든요. 여러 회기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여셨는데 저희가 여러 번 가면서 말벗도 해드리고 같이 활동하면서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걸 만든 게 굉장히 보람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자서전 만들기 참 좋은 건 것 같아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펴보며 미래를 또 계획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울산 여성의 전화가 참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울산 여성의 전화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께 여성의 전화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울산 여성의 전화는 친정의 역할을 하고 싶다. 항상 제게 열려있는 곳. 어머니와 아내와 딸들을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곳이다. 이웃과 함께하는 동행. 나의 미래다. 스트레스를 푸는 곳. 희망이라고 봅니다. 네, 울산 여성의 전화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진짜 희망이 생기네요.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가실 수 있는 친정과 같은 열려있는 곳,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울산 여성의 전화 244-1555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꿈꿉니다. 폭력 없는 사회를 꿈꾸며 울산 여성의 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 이야기는
2주 뒤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석, 환희의 김분화, 뭉치의 엄윤미, 무디의 이영은, 저는 쨍하고 해뜰날 짱 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